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소형 난방기구들이 있다면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마 그러면 이 녀석이 얼마나 강력한 녀석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TV입니다. 오늘은 제가 3년째 사용하고 있는 녀석인데 지금껏 제가 사용했던 난방용품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녀석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녀석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서 사용하면 좋은지, 또 전기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등등 자세한 내용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작업실의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 발하고 비교해보면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대략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녀석이 비록 서너 평짜리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2년 동안 한겨울에도 얇은 티 하나만 입고도 훈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작업실을 따뜻하게 지켜줬답니다. 가끔 제 영상에 나오는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작업실은 3평은 좀 넘고 4평은 조금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이 온풍기가 얼마나 이 작업실을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도계와 스톱워치를 책상 위에 준비했어요. 이제 스톱워치를 켜보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22도예요. 추울 정도의 온도는 아니지만 이곳에 오래 있으면 으실으실 춥다고 해야 되나요? 딱 그 정도의 온도예요. 발도 좀 시렸고요. 온도가 1도 올라서 23도가 됐는데 불과 38초 만에 1도가 올랐죠. 근데 이건 믿지 마세요. 이 녀석이 아무리 강해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온도 상승 시간이 너무 빠른 걸 보니까 아마도 실내 온도가 22도 중반쯤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23도부터 온도가 1도씩 오르는 시간을 참고하시면 될 듯해요. 네, 드디어 1도가 또 올랐네요. 스톱워치는 대략 5분 16초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23도에서 24도까지 오르는데 약 4분 37초가 걸렸어요. 사실 온도는 2도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미 몸은 충분히 훈훈함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공기가 데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해 볼게요. 또 1도가 올라서 25도가 됐어요. 시간은 10분 45초네요. 24도에서 25도까지 올라가는데 대략 5분 29초가 걸렸어요. 25도에서 26도가 되는 시간은 대략 7분 10초가 걸렸네요. 27도는 대략 8분 05초가 걸렸고요. 27도에서 28도까지는 10분 25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훈훈하다 못해 더워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29도까지는 테스트를 계속 진행해 볼게요. 참고로 저는 29도까지 덥게 실내 온도를 높이진 않아요. 네, 드디어 29도가 되었네요. 29도까지는 총 47분 42초가 걸렸으니까 28도에서 29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대략 11분 3초가 걸렸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아주 당연한 결과예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외부 온도와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열량이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22도부터 29도까지 7도를 올리는 시간이 47분 42초가 걸렸어요. 언뜻 보면 7도 올리는데 거의 50분이나 걸렸다고 이게 뭐야? 성능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소형 난방기구들이 있다면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마 그러면 이 녀석이 얼마나 강력한 녀석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이 녀석이 강력한 데는 이유가 있지만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뤄보기로 하고 먼저 이 녀석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시면 왼쪽에 다이얼이 하나 있죠. 이건 풍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풍량은 화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단순히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지금은 하이로 되어 있죠. 이걸 돌려서 로우로 하면 바람이 살짝 약해지는 거고요. 선풍기의 강풍, 약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팬으로 놓으면 열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팬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프로 놓으면 온풍기 전체가 꺼지는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 겸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다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처럼 왼쪽 다이얼은 온풍기를 아예 끄거나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 다이얼은 온도 조절용이에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설정 온도를 높여주게 되는 건데 정확한 온도까지는 표시가 안 돼 있죠. 이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아마도 온도 조절 장치가 아주 섬세한 녀석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타이머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자기 전에 타이머를 켜놓고 자거나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훨씬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기도 작은 녀석인데 강력한 난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그마한 녀석이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소비 전력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소비 전력이 1715W라고 되어 있죠. 1715W는 다시 말하면 1.7kW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소비 전력이면 보통 17에서 18평형 스탠드 에어컨의 소비 전력과 맞먹는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올여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신 가정이라면 평소보다 대략 한 3-4만 원 정도의 전기세가 더 나온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녀석도 딱 그 정도의 전기세가 더 추가된답니다. 이 위화감을 주는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표기된 15만 8천 원이라는 금액이 하루 몇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사용했을 때는 글쎄요, 이 비용이 나오려면 좀 하루 종일 켜놓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저처럼 대략 온도를 27도 정도로 맞춰놓고 하루 평균 8시간을 4평 이내의 작은 공간에서 사용하신다면 저런 금액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만약 가정에서 사용하셔도 침실 정도의 방 정도 크기 공간이라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전기세가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거실처럼 큰 공간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온풍기는 계속 켜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정도 금액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 온풍기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온풍기는 레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정확한 모델명은 보시는 것처럼 GG-PH7878이라고 적혀 있네요. 저는 당시에 마트에서 급하게 구매하느라 6만원 정도를 주고 구매한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는 현재 배송료를 포함해서 45,180원에도 구매하실 수 있는 걸로 나오네요. 만약 저처럼 작은 공간에 성능 좋은 난방용품을 생각하신다면 이 제품 한번 고려해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품을 살펴볼게요. 앞쪽은 열이 나오는 부분이죠. 망 사이에 열을 내는 발열부가 살짝 보이는데 크기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작긴 하지만 전기를 적게 먹는 녀석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800W급 소형 온열기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효율성은 더 좋다고 생각돼요. 왜 에어컨을 선택하시더라도 원래 그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공간보다 좀 더 큰 에어컨을 사용하시면 오히려 전기세가 더 적게 나올 수 있다라고 들으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것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전에 800W급 온열기구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으면 따뜻해요. 800W급도. 근데 전체적인 공기의 온도를 높이는데 800W급 소형 온열기구는 사실 이렇게 4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도 부족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추운 날은 정말 서늘함이 계속 느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800W급의 2배가 조금 더 넘는 그 정도의 강력한 온열기구이기 때문에 전기세는 물론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그 온도를 빨리 데펴주고 또 꺼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효율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 용량이 큰 온열기구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업실에서 이 온풍기를 사용할 때 발생한 전기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 2019년 9월 관리비 영수증인데요. 작업실에서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3D 프린터와 PC가 거의 전기를 쓰는 전부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7,197원이 평소의 전기요금 수준입니다. 2019년 9월 기준이고요. 이게 2019년 10월, 오히려 9월보다 조금 더 적게 사용했네요. 그리고 11월, 이때가 조금 쌀쌀해지면서 이 온풍기를 조금씩 사용하게 된 거예요. 1만원이 넘어가죠. 이제 12월, 겨울이긴 하지만 아주 춥진 않았던 걸로 기억되기 때문에 14,440원 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2020년으로 넘어와서 1월이에요. 누가 봐도 한겨울이죠. 네, 이때는 온풍기를 꾸준히 틀게 됩니다. 29,730원이 나왔는데 거의 3만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2월인데 드디어 3만원이 조금 넘어갔어요. 32,128원, 역대 최고의 전기요금을 기록합니다. 다시 3월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4월은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4월도 계절상 봄이긴 하지만 이때까지는 틈틈이
했더니 추운 날씨가 있기 때문에 온풍기를 켜줬어요. 5월부터는 온풍기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평소의 전기요금으로 돌아왔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1일 평균 8시간 정도의 온풍기를 운영했고요. 작업실은 4평 이내 크기의 작은 공간이었어요. 설정 온도는 대략 27도 정도를 유지했으니까 막 더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훈훈한 정도의 그런 아주 쾌적한 상태의 온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의 전기세가 나오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참고가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전기요금 2, 3만원 정도로 한 달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면 괜찮은 선택 아닐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모노아이 TV